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30년 넘게 산 신한열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대구하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대구는 인구 지금은 200만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죠. 그런 제가 프랑스에 와서 산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름은 떼제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유럽 사람들과 어울려서 얘기하고 노래하고 사귀고 함께 일도 하죠. 많을 때는 사람들이 3,000명에서 4,000명까지 오거든요. 대개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청년 캠프 같은 곳이죠. 아주 특별한. 한번 여기 가서 한번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느껴볼까요? 저는 여기 살면서 이런 청년들을 맞이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공동체 이름은 떼제 공동체입니다. 세계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서 온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죠. 또 저는 여기 있으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또 청년들을 만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또 독일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 사람 만날 때 되게 저한테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제일 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Are you from North Korea or South Korea?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보통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대답하지만 저는 가끔은 그냥 I'm just Korea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이해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다시 묻기도 합니다. 코리아를 보통 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이름은 우리 남한, 사우스 코리아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면 노스 코리아에서는 한국이라고 쓰지 않고 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에서는 북한, 남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두 이름을 한국이나 조선을 또 영어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코리아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코리아라고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남쪽을 부를 때는 한국이라고 부르고 또 북쪽을 부를 때는 조선이라고 해요.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내가 한국에 살 때는 북한에 전혀 갈 수가 없었어요. 북한은 원수의 나라였고 또 국경이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갈 수가 없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아주 작은 수의 이산 가족들이 만나긴 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대결이 이어졌어요.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일본에 갔고 또 타일란드,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여행했는데 그때는 외국에 가기 전에 특별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그 이유는 혹시 외국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 노스 코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가족의 일부는 북쪽에 있거나 또 다른 일부는 남쪽에 있는 그렇게 헤어진 가족들 이렇게 이제 북쪽과 남쪽에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런 가족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남쪽에 계셨고 남쪽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가족은 아니에요. 친구들 가운데는 그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의 상처 때문에 정말 북한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북한을 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70, 80 이렇게 90에 가까워지시니까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향에 가고 싶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셨던 거죠.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 뒤로 40년, 50년, 60년, 이제는 70년 가까이 흐르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이런 깊은 상처, 해결되지 못한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아픔을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것, 정든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도 계속 돌아가세요.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깝죠. 사실 코리아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이 남한과 북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갈라진 것, 나누어진 것은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다음에 38도선 그 북쪽은 그때는 소련이라고 불렸죠. USSR, 그 소련이 점령하고 또 남쪽은 미국, USA, 미국 군대가 와서 이렇게 이제 점령하면서 코리아가 나누어졌던 거죠. 1945년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1948년에는 남쪽에 정부가 따로 세워졌고 또 나중에 1950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에 프랑스에서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이 마치 섬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도 갈 수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때는 갈 수 없었어요.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일본은 바다로, 그죠? 일본하고는 바다로 또 떨어져 있고 또 실제로 그것뿐 아니라 마음으로는 일본은 더 먼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것이 마치 섬나라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벨기에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혹은 이태리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북한에 가게 된 건 좀 특별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왜 가게 됐냐 하면 그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 우리 떼제 공동체가 조금 도왔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 몇 년 전 동유럽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북한은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북한에 큰 홍수가 난 것이에요. 이번 여름에 그 독일, 벨기에, 프랑스에서 홍수 피해 입은 것 봤죠? 북한의 아주 넓은 지역에 바로 그런 큰 홍수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북한에는 전기가 충분히 없어서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국에서 옥수수를 사서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사기 위해서 내가 중국에 갔는데 그때는 아주 겨울인데 아주 추웠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식량을 사서 이제 북한으로 보낸 거죠. 그 뒤로도 중국에서 여러 차례 밀가루와 옥수수, 콩 같은 식량을 사서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식량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 아픈 사람, 노인과 임산부 같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냈어요. 밀가루를 기차에 실어서 북한에 보내기 전에 중국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한 포대 받아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반죽해서 국수도 또 수제비도 만들어서 직접 제가 먹어봤죠. 그렇게 해서 기차로 보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보낸 밀가루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우리가 보낸 밀가루가 어떻게 도착해서 분배되는지를 지켜봤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지원한 콩은 콩 가공 공장에서 이렇게 두유가 되어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한 잔씩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콩 가공 공장에서는 이 콩우유, 두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콩고기라고 부르는 식품도 만들고 또 두부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또 콩기름도 짜내고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두유 배달을 하는 경운기는 또 환자가 생기면 그 마을에서 평양 시내로 싣고 가는 택시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 콩가공 공장의 직원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내가 먹어본 두부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먹었던 두부였어요. 20년 전 북한에 처음 갔을 때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말이 남쪽에서 하는 것하고 북쪽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북한에 가서 느끼는 것은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이에요. 북한에 가서 며칠이나 이렇게 일주일 머물고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를 탈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남쪽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북한 분들이, 주민들이 아주 순수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북한에 가려면 중국을 거쳐야 돼요. 중국에서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갈 때는 하루 반 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 그래도 천천히 북한의 모습들을 창문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북한에 갈 기회가 있으면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과 감동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한국 국적이면 아직은 어렵겠죠. 그럼 기차를 타고 중국의 국경 도시 단동에서 평양까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단동인데요. 그 다리, 압록강, 보통 얄루라고 국제적으로 부르는 압록강을 건너서 마주 보이는 곳이 바로 신의주입니다. 들어가는 거죠. 압록강 철교이고요. 이렇게 보통 국제선 기차는 차량이 2개,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신의주에 가서 신의주에서 북한 기차들이 여러 대, 10대 가까이 이렇게 붙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평양까지 가는 거죠. 이건 기차 안의 식당의 모습이네요. 지금 여름에는 창밖으로 푸른 모습들, 그죠? 또 여름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겨울은 워낙 춥고 나뭇잎도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산도들도 푸르고 또 생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초여름에 기차로 여행하면서 아이들이 물장난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평화롭고 오래전에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을 본 듯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똑같은 나라, 똑같은 기찻길 옆 풍경도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우리말에 색안경을 쓰고 본다 하는 말이 있어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인다는 말이죠. 우리가 북한을 볼 때도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북한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물론 북한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북한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북한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또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북한을 잘 볼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구조적인 탓도 있지만 국제적인 제재 때문이기도 해요. 생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생션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제재가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우리 떼제 공동체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죠. 콩하고 밀가루, 옥수수 이런 거 지원하는 얘기는 했고, 조금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북한의 세 군데 학교 세 곳을 건설하는 걸 지원했는데요. 제가 학교 건설이 끝난 다음에 방문한 한 학교, 그 방문 이야기들 한번 사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원한 세 군데 학교 가운데 하나예요. 새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선생님, 주민들이 모두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미술 수업하는 것도 제가 가서 지켜봤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또 밴드예요. 또 제가 갔다고 또 노래도 한번 불러줬는데, 또 개성에 있는 육아원이라고 하면 0살에서 4살까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육아원에서 키웁니다. 여기 또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서울에서 주말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그 장애 어린이들 사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놀아주고 화장실도 데려가고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성육아원에 가서도 아이들 하나를 이렇게 안아주면 모두 서로 나한테 안기겠다고 해요. 하나이만 안아줄 수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기에는 또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근데 이 개성육아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보면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 육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모자, 장갑, 양말 같은 것을 털실로 따뜻하게 짜서 보내주면 내가 북한에 가져가서 전달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돈 주고 사서 나한테 보내지 말고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직접 뜨개질해서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내왔어요. 한 보따리를 개성육아원에 가지고 가서 전달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개성육아원은 사리원으로 더 좋은 건물 지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유럽에 있으면서 또 의약품들, 의료기구들을 또 사거나 모아서 북한으로 또 보내고 전달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약품 모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또 제가 이제 북한에 가서 또 이런저런 병원에 갈 때 또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주 좋은 의사들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데 약품이 좀 부족해요. 북한에도 역사적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고, 그런데 가보면 우리 남쪽에서 유적지 방문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사진으로만 본다면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평양은 전쟁 때 폭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 유명한 독일 드레스든 폭격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폭격을 받아서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정말 사람 사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뛰놀고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한 번은 5월인가 제가 봄에 갔는데 보통강 호텔에서 묵었어요. 매일같이 보통강변을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5명씩, 10명씩 모여가지고 있죠. 고기 구워서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매일 봤습니다. 또 거기에서 저녁에는 포장마차 같은 것이니까 혹은 축제였는지 사람들이 노는 데 가서 같이 또 청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몇몇 청년들은 저한테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유럽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또 그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네.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북한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북한에 가서 느낀 것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한 번은 평양 시내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북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치는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정치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의 강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미디어의 보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의 생션,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 제재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아무래도 남한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이런 대립과 갈등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안들 사이에, 그죠? 남한에 있거나 북한에 있는 혹은 또 외국에 해외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 사이에 이해와 우정을 만들고 쌓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은 남북한 사이에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남북한 사이에 또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나가 된 예가 있습니다.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세계 탁구 대회, 테이블 테니스죠. 세계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나갔고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중국을 이기고 여자 대표팀은 우승을 차지했어요.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경기에 나가서 여러 나라를 이겼죠. 선수들은 훈련할 때 처음에는 많이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서로 가까워졌고 친구가 되었고 아주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에는 코리안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남쪽에 한국에 더 가까운 분들도 있고 또 조선, 노스 코리아죠. 북한에 더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쪽도 북쪽도 택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그죠? 한국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때 코리아의 이름은 조선이었죠. 그때 하나였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갈라진 쪽을 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남아 계신 코리안들도 있습니다. 그런 코리안들을 포함해서 일본에 있는 많은 코리안들이 이 세계 탁구 대회가 열리는 동안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된 팀들을 곳곳에서 응원했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또 일본에 사는, 그죠? 일본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코리안들도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순간들이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해외에 사는 코리안들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탁구팀을 응원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커다란 일체감을 느꼈죠. 그 과정 전체가 마치 하나의 드라마 같았어요. 그래서 우승까지 했지만 선수들은 헤어져야 했고 눈물로 이별했어요. 대부분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서로를 원수로 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이 탁구,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고 우정을 쌓았는데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남쪽에서 간 현정화 선수, 또 북쪽에서 간 리브니 선수의 두 사람의 우정, 이분들의 눈물은 3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죠. 역사였고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이해와 우정의 힘이 사람들을 떼어놓고 멀어지게 하는 미움이나 두려움보다도 얼마나 더 힘있고 강력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91년 세계 탁구대회 이후로도 남한과 북한이 한 팀이 되어서 국제경기에 나간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개막식 오프닝 세레머니 때 따로따로 국기를 들고 가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고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게도 최근에는 남한과 북한, 사우스 코리안들과 노스 코리안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외국에 사는 코리안들이 남한과 북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